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소방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 관악구 구암동의 한여름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오후 7시 48분 119 종합 상황실의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조안나 소방관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다. 또 장난 전화인가? 조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일반적인 무음 전화와는 달랐다. 전화기 너머로 미세한 공기의 움직임, 마치 누군가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전해져 왔다. 삐. 전화가 끊겼다. 지속시간 8초. 조안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15년간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쌓인 직감이 조용히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에도 침묵 흘렀다. 하지만 앞서와는 분명히 달랐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누군가의 호흡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가쁘고 불규칙한 고통스러운 숨소리. 조안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수화기에 바짝 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집중했다. 분명히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이. 괜찮으신가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15초가 더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끊겼다. 조안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긴급 상황이었다. 하지만 위치도 상황도 심지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발신번호로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긴급 상황 시 119로 재신고 바랍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수화기를 두드려 주세요. 7시 52분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조안나도 옆자리의 동료 소방관들도 모두 긴장했다. 상황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119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더 선명해진 소리들이 들려왔다. 간헐적인 기침 소리, 가쁜 숨소리,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신음 같은 소리. 조안나는 동료에게 손짓을 했다. GPS 추적 준비, 출동 대기.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쿵, 쿵.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더 거칠어지는 호흡 소리.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마세요. 조안나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 다른 손으로는 신속하게 출동 지시를 내렸다. 구급차 한 대, 펌프차 한 대, 구조대 한 팀, 관악서 지구대에도 지원 요청. GPS상 위치는 관악구 구암동의 오래된 주택가. 미로 같은 골목들과 다닥다닥 붙은 오래된 집들이 빽빽한 곳이었다. 정확한 주소 특정은 불가능했지만 반경 50m 내의 범위는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와주세요. 마침내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 남성, 고령으로 추정,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추정. 네,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응답은 없었다. 대신 더 거칠어지는 호흡 소리만 계속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들은 당황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수십 채의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문패도 낡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다. 조안나, 여기 김대원이다. 현장 도착했는데 특정 위치 확인이 어렵다. GPS 범위가 너무 넓어. 조안나는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통화 시작 후 이미 20분이 넘게 흘렀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대원님, 제가 소리를 들어볼게요. 각 집을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자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위치가 맞지 않았다. 소리가 너무 멀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조안나, 이쪽 골목 끝 2층 집에서 희미한 빛이 보인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더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의 발소리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다. 거기에요. 2층 집이 맞습니다. 김대원과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2층 집 문을 두드렸다. 119 구급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똑같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곳이 맞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계신가요? 2층 작은 방 한켠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정성현 82세.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다. 조안나 환자 발견했다. 82세 남성, 의식 저하, 호흡 곤란 증상. 조안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정성현 씨의 손에는 여전히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거의 30분 동안 혼자서 버텨낸 것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정성현 씨의 상태는 위중했다. 체온 39.8도, 산소 포화도 85%, 혈압 저하, 폐혈증 의심 증상이었다. 조안나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이 노인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응급실에서 정성현 씨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들의 신속한 처치가 이어졌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었네요. 조금만 늦었다면. 담당 의사의 말에 조안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흘 후 정성현 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폐혈증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은 결과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조안나가 병실을 찾았을 때 정성현 씨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눈은 또렷했다.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119에 전화하신. 정성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정성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밤 혼자 쓰러져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조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단지 전화를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이다. 조안나는 상황실로 돌아와 전화기 옆 메모판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었다.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겠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 밤의 침묵은 실제로는 가장 절절한 구조 신호였다. 말로 하지 못한 간절함이 3번의 전화를 통해 한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정성현 씨는 2달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119 상황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조안나와 상황실 직원들도 그날을 기억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배운 날로, 관악구 구암동의 그 좁은 골목길에는 이제 가로등이 하나 더 설치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119 상황실의 전화는 울리고 있다. 조안나는 여전히 모든 통화에 귀를 기울인다. 침묵 속에서도 가장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영웅이다.